네, 일본은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발령됐던 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일본 정부는 시시각각 들어오는 정보를 취합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통일외교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일단 오늘 발사 상황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합참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일단 방금 전 우리 합참에서 공지한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오전 6시 29분쯤에 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동창리 발사장이겠죠. 네. 여기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한 발이 포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주 발사대라고 명시하진 않았고요. 북한이 네.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해당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 바다 상공을 통과했다고 하고요. 예.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비행을 했는지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지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오후 중에는 이 발사체의 성질이 무엇인지 어떤 궤적으로 이동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대폭 격상하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를 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이 자, 북한이 쏜 발사체는 일단 백령도 서쪽 먼바다를 지나갔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낙하물도 이미 전부 떨어진 상태죠? 네, 떨어졌을 텐데 정확히 어떤 위치에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확인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고, 하지만 북한이 예고한 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 국제해사기구 등의 자식들이 정상적인 위성을 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설명한 게, 일단 추진체는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지역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페어링이 낙하하는 지점은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더 먼 해상 바다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자막을 보면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백령도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고 지금 자막이 올라왔는데, 자, 이 자막 내용은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해서 스튜디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령도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는 지금 자막을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은 자세하게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지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곳은 동창리 발사장이죠. 동창리 그렇습니다. 발사장에서는 어제까지도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었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곳입니까? 2009년에 만들어진 곳이고요. 이 동창리 발사장이 사실은 그동안 북한이 많은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들, 탄도미사일들을 많이 발사해 왔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엔진 실험도 진행했던 곳인데, 저희한테 유명해진 이유가 2018년도에 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게 이 동창리 발사장을 폐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더 받았고, 실제로 북한이 한때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 2월이었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어떤 하노이 노딜이 진행이 되면서 북한이 네. 더 이상 이 국제사회 또는 미국과의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2019년에 2월에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바로 이 동창리에서 움직임이 재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동창리 시설이 낡았으니 현대화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확인된 게 지난 3월. 동창리에 새로운 발사장이 건설되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첫 번째 발사장 이외에 두 번째 제2의 발사장이 3km 떨어진 곳에 새로 지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이 발사장을 왜 짓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많았고, 계속해서 위성을 통해서 추적 관찰했더니 이 제2 발사장이 정말 빠른 속도로, 특히 지난 5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특히 지난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 위성 쏘는 발사위원회에 찾아가서 발사 위성이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자신이 최종적인 지시를 할 테니 발사되기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2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2 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북한이 쏘았던 위성은 액체 연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사를 했던 거거든요. 이 액체 연료를 발사하려면 주입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이 미국이나 한국 정찰 위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액체 연료에서 늘 고체 연료로 넘어가려는 게 북한의 시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2 발사장에는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시설이 관측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북한이 예고한 이번에 정찰 위성은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활용해서 발사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굉장한 진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또 어제는 원래 있던 제1 발사대가 움직였어요. 예. 동시에 제2 발사대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백두산 엔진 그리고 액체 연료를 활용해서 제1 발사장에서 발사를 하되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액체 연료 그리고 제2 발사장에서의 고체 연료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면서 거듭 발사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에게는 군사정찰 위성이 거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군사정찰 위성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쟁에 있어서 또는 전투에 있어서의 눈입니다. 자신이 어떤 공격물을 타격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위치에 어떤 걸 타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면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격하려는 공격물을 명확하게 예를 들자면 뭐 남측의 주한 미군 기지라든지 이 북한이 생각하는 이 적의 타격물을 명확하게 보고 타격할 수 있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탄도 미사일이나 미사일 발사는 굉장히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을 만큼 속도가 빠르게 진전을 해왔고 예. 핵과 같은 부분도 진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고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 이르면서 자신들이 핵 개발이 완성됐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핵이나 탄도미사일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공격 시설의 눈, 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 이상 발사를 했지만 위성이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여겼고 북한이 2년 전에 이 군사 정찰 위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군사 정찰 위성 개발에 몰두를 해왔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 다다라서 이 군사 정찰 위성 1호 의 개발이 완성이 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군사정찰 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잠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데 4월에 딱 한 번 그리고 5월에 딱 한 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게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된 행보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를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완성이 됐다라고 밝혀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정찰 위성이라는 게 지금 북한,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고 이 발사의 성패가 이 북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의 발사체가 낙하 예고 지점에 못 가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라고 네. 우리 군 당국이 밝힌 내용이겠죠? 네, 지금 막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낙하 예고 지점에 못 가서 레이더에 사라졌다고 하면 성패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발사체 낙하 예상 지점에 못 간 듯하고 현제 네. 분석 중이다. 예. 근데 발사체 낙하 예상 지점까지 못 갔다면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공중 폭발 및 추락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성공 여부 또 실패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미사일 또는 전술 핵무기가 타격하는 데 있어서 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군사적 역량이 개선되는 것으로 진전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는 위성을 발사했다고, 북한은 위성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NHK 보도를 보면 또 일본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요. 국제사회에서는 흔히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그것은 미사일 발사다라고 하면서 제재를 가하곤 했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 두 개가 사실상 똑같아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발사체에 여기에 위성을 다느냐 아니면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 핵이나 다른 공격 전략 탄두를 다느냐 예.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발사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정당한 위성 발사이지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위성 발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IMO 국제해사기구 등의 위성 발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군사 정찰 북한이 주장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달아서 발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여기에 탄두가 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다, 그러기 위한 시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우리 외교부도 장관 대변인 명의를 통해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은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진 기자였습니다.